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년이나 캐비닛 속에 묵혀둔 사건을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끄집어내 참 빠르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캐비넷에 넣어둔 채 미루어 버려왔던 불법 비리 사건들 임기 시작을 사정정국 보복수사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부터 해줘야지만이 취임했을 때 제대로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취임 이후에는 뭐 당연히 작동하는 구조니까요. 한다면 지금이죠. 이것 말고도 검찰의 정치화를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준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특수한 상황에서 검찰의 움직임은 실질적이든 외형적이든 정치적 의미를 더 강하게 띌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측근들이 사표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사람이 아니다. 과거 윤석열 총장의 사람이긴 했지만은 대통령 윤석열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정치 권력을 잡은 전직 검찰총장과 검찰이 한통속이 돼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뿌리째 뽑혀버리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라고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역시나 검찰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과 28일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것인데요. 이미 2019년 1월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3년이나 캐비닛 속에 묵혀둔 사건을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끄집어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지난 1월 말에 나왔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거쳐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설명입니다. 환경부 사건은 2019년 4월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부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고발이 이뤄진 만큼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환경부 사건은 이후 1, 2심에서 유죄 판결도 나왔습니다. 법리적으로 기소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해석과 관측이 분분한데요.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받고 참 빠르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루다 정권 교체가 굳어지자 수사에 나선 것이라거나 윤 당선자의 검찰권 강화 공약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검찰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새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출범을 하게 되면 코드 맞추는 게 당연한 거가 되는 거고요. 제대로 지금부터 해줘야지만이 취임했을 때 제대로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7월 인사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까지 제가 얘기 드리기 좀 그런데 네. 지금 정도 해줘야지 이게 타임 스케줄상 맞는 거지. 취임 이후에는 뭐 당연히 작동하는 구조니까요. 한다면 지금이죠, 사실은. 어느 경우든 검찰 수사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윤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래 벌써부터 검찰이 움직이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번 수사의 성격과 향방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것 말고도 검찰의 정치화를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눈치 보면서 뭉개고 꼬리 자르고 캐비넷에 넣어둔 채 미루어 버려왔던 온갖 불법 비리 사건들 하루빨리 정상 수사로 전환시켜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을 포함해 5개 사건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검경을 향해 현 정부를 겨냥한 기획수사를 주문한 셈입니다. 곧 정권을 쥐게 될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아닙니다. 임기 시작을 사정정국 보복수사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당선자 쪽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의 한 명인 권 의원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윤 당선자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게다가 30일 인수위는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김준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까지 압박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수사기관장에게 잇따라 사퇴를 종용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공수처까지 무력화하려는 게 아닌지도 의심되는 행태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권 부여, 직접 수사범위 확대 등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김기현 원내대표나 권성동 의원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정권의 검찰 장악이나 유착 관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권 강화 공약도 어차피 정권이 장악할 검찰에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권 교체기에 돌출한 검찰의 현 정권 수사,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인사들의 검찰 관련 발언들, 검찰권 강화 공약, 이런 일들이 유독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특수한 상황에서 검찰의 움직임은 실질적이든 외형적이든 정치적 의미를 더 강하게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과 검찰의 관계도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됐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한층 더 가다듬을 필요가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 정권과 검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할까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인적 단절입니다. 윤 당선자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 그룹이었던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맺어온 끈끈한 관계로 볼 때 대통령의 편에 서서 정치적 수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당시 감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까지 받았고 법원도 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 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당선될 경우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검찰 요직에 중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에서 측근 검찰 간부 또 일선 검찰로 이어지는 동일체의 피라미드가 작동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윤 당선자는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이 검찰에 개입하는 통로였던 민정수석실을 없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측근이 검찰 요직에 중용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검찰이 민정수석이라는 우회로 없이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심전심으로 대통령의 뜻을 관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어영검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측근들이 사표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사람이 아니다. 과거 윤석열 총장의 사람이긴 했지만은 대통령 윤석열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검찰이 살아요. 만약에 그들이 검찰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뭔가 검찰을 통제하면은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순간 끝이에요. 과연 검찰총장 검사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원하나? 과거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다. 그런 국민적 비아냥의 대상을 되게 내버려 둘 것이나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과거 윤석열의 사람이었던 몇몇 검사들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검찰 관련 제도 개혁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검찰권을 강화할 게 아니라 반대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선 2달 전 윤 당선자가 검찰권 강화 공약을 내놨을 때 70일의 논설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선출되지 않은 관료 집단에 맡겨진 수사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은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게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권 부여, 직접 수사 범위 확대 등 윤 당선자의 공약은 이런 원칙과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고 제 식구 챙기듯 검찰의 힘만 키워주는 것은 윤 당선자가 국가 전체와 시대 정신을 살피는 지도자의 안목이 부족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현안 수사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총장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분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수사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하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런 전철을 되밟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겠지만 검찰이 윤 당선자를 특별히 겨냥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는 여전히 필요하고 이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윤 당선자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윤 당선자의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또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윤 당선자와 가족 관련 의혹들이 이미 여럿 제기됐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그러려면 윤 당선자부터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주문하고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과 검찰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앞서 언급한 인적 단절이 필요하고 비선을 통한 검찰 장악이나 수사 개입을 막는 구체적인 조처가 나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윤 당선자를 제 식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래서 검찰의 고질병인 제 식구 감싸기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처럼 전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윤 당선자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사 기소권은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막강한 권력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를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진 끝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과거 정치 권력과 결탁해 시녀 노릇을 하며 권력을 나눠갔던 정치 검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검찰 자체가 정치 권력을 배출하는 정치 집단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치 권력을 잡은 전직 검찰총장과 검찰이 한통속이 돼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뿌리째 뽑혀버리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단계로 나아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다다라 있습니다. 새 정권과 검찰의 관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이유입니다.